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계속됩니다. 제가 교회 일이 좀 바빠가지고 조금 늦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문단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글쓰기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훑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글을 써갈 때 어떤 순서로 써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단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어와 문장은 이제 아예 기본이고요. 문단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결국 글은 문단의 모음이거든요. 문단의 모음. 지난번에 우리가 특수한 문단들로 도인 문단이라든가 전환 문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종결 문단, 마무리 문단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그런 거는 특수한 문단들이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엮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제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멋진 그 사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멋지다. 이런 주제에 또는 이런 제목에 글을 내가 쓰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이 글을 쓸 때 내가 왜 이 글을 쓰려 하는지 도입을 하겠죠. 도입. 이게 바로 도입 문단입니다. 도입 문단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생각할 때 해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도 좋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뭐 서술형으로 할 수도 있고 도입 문단은 특수한 문단이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도입 문단 다음에는 이 멋진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 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결 문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이러이러함으로 멋지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죠. 나는 그 멋진 사람 만난 것이 내게 행운이라든지 앞으로 또 만나고 싶다든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멋지다는 거 할 때 그 뭐가 멋지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론에 해당되는 것에 한 문단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문단 중에서 문단 몇 개씩을 모아가지고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주제들을 우리가 잡아보는 거죠. 멋지다는 것이 대주제라면 소주제 1, 소주제 2, 소주제 3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멋지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진짜 외모가 출중하다. 잘생겼다. 이거죠. 잘생겼다. 외모가 출중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주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멋지다. 그래서 누구나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잘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잘생겼다는 소주제에 따라서 뒷받침하는 문단 내지는 문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도 그죠? 코, 이마, 뭐 입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몸매,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단을 만들고. 그럼 두 번째, 또 그가 왜 멋진가? 외모만 멋지냐? 그 사람이 보니까 품성도 좋다. 품성이 품성이 좋다. 이게 또 소주제예요. 그럼 품성에 대해서는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품성도 이렇게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예의 바르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도와준다. 돕는다. 이런 식으로 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멋지다. 왜 멋진가? 잘생긴 데다가 품성도 좋은 데다가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멋지다 이거죠. 능력도 높다. 그럼 진짜 뭐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 멋진가? 노래를 잘 부른다. 게다가 운동도 잘한다. 게다가 또 뭐가 있겠어요? 춤도 잘 춘다. 시도 잘 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전 있어요. 윤동주예요. 윤동주가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그리고 근데 착하죠. 또 착하고 예의 바르고 거기다가 능력도 좋아가지고 공도 잘 차고 시도 잘 쓰고 그렇게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인기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당시 연희전민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아마 공부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글의 구조를 보자면 도입문단과 종결문단 놔두고 한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문단들이 있는데 이 문단들에 대해서 소주제를 정하고 이 소주제에 또 각각의 또 더 작은 소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문장들로서 이렇게 글을 구성한다. 이 큰 얼개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제를 뭐 다른 걸 또 할 수 있겠죠. 이거 대신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의 습관. 이게 주제다. 이게 대주제다. 그러면 또 도입문단, 종결문단 똑같이 있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특성은 뭔가? 소주제 3개 정도 쓸 수가 있겠죠. 3개 정도 뭐가 여러분 성공한 걸까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죠.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거. 이거는 사회적 지위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나. 이 3가지를 다 갖추면은 곧 성공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 말도 잘한다. 자신의 소신이 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사귀더라. 사교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신용이 있고 또 집념이 있고 아주 근면성실하더라. 그런 사람이 보통 경제적으로 성공하더라.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끈기가 있고 또 논리의 정합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창의성도 뛰어나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3가지씩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의 글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글쓰기의 가장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요를 잘 짜는 것입니다. 개요 짜기. 개요 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글쓰기의 절차를 조금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쓰려면은 일단 글감을 찾아야 돼요. 글감. 이걸 이제 소재라고 하죠. 글의 소재. 글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글감들 중에서 내가 요 주제를 해야겠는데 하고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물론 제목 붙이기는 맨 마지막에 해도 되지만 한번 미리 붙여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의 개요, 줄거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줄거리. 줄거리를 마련할 때 바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떤 글을 쓸 것인지를 간략하게 단어로 표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글쓰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문단을 하나씩 문단만 만들어내면, 즉 10줄만 쓸 수 있다면, 10줄만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합쳐지면 이제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맨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는 거죠. 글 다듬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재를 찾고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붙이고 줄거리, 글의 개요를 짜보고 개요에 맞게 여기다가 이제 재료들을 다 갖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단을 쓰고 맨 마지막에 전체를 보면서 다듬는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나? 내가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기 머릿속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이 큰 대주제예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글쓰기 가르치는 것은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논리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쓰기에 돌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글의 구조와 그 다음에 글쓰기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